안녕하세요. 예제부동산 소장 강나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어, 놓치면 설마 걸리겠지 하고 놓쳤다가 실수하는 사례 6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공부상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1세대에 해당되는지입니다. 주민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공제되는 필요 경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정빙 없는, 영수증이 없는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계산서가 없는 공사비나 집기, 비품처럼 해당 자산 가치를 전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서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입니다. 자격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이게 예전에는 다 양도소득세 감소시키는 부분을 많이 활용했었거든요. 부당한 분할 양도 거래 시 실질과세에 따라 과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토지를 분할해서 어, 각각 한 해 한 해 양도 시기를 달리 해가지고 거래를 함으로써 매매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한다는 거죠.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이렇게 되면 누진공제나 기본공제, 장기특별공제를 이중으로 공제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세금이 많이 수료됩니다. 양도소득세가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토지를 보고 실질과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는데요. 실제 주거용으로 쓰던 건물임에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임에도 별도 세대인 것처럼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자격농지를 감면 신청했다가 추징되거나 실제 하나의 거래인데도 양도 시기를 달리하여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세부담을 축소시켰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가세관청에서 늘 검증을 하는 부분임에도 유의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공부상,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말하는 거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시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형제, 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치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해당 거주자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자, 미혼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30세 미만인데도 미혼자인데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12개월간 경상적 반복적 소득이 주기 소득의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인 경우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에 의하에 불구하고 주소지가 같은가에 의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의 내용을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수선비 등으로 지출에 따른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을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출에 관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념은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으로 인한 지출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나간 것은 수익적 지출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사시 비용, 냉난방 시설 설치 교체 공사 비용, 방, 거실 확장 등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공사 비용,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발코니 사시 공사비, 방, 거실 바닥 교체 공사 비용,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공사,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이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어떤 것이 있냐면 벽지, 장판, 싱크대, 주방 기부 교체 비용, 외벽 도색 작업, 문짝이나 조명 교체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 정화 조절비, 조설비, 교체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도장, 유리의 삽입, 마루 공사비 등이 있습니다.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입니다.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순위는 첫 번째 매매 사례 가액입니다.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동일성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 가액. 감정가액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이하인 자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합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할 때 거래한 실지거래가액 등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환산가액입니다. 공식을 한번 볼까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3개 중에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장부 및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질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빙 서류에 의해 실질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을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자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입니다. 거주자가 농지 소대지 구매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건 요건에는요.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 하면서 경작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 문구 안의 지역, 지역의 지역, 연접한 시, 문구 안의 지역, 연접한 해당 농지로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입니다. 8년 작용해야 됩니다.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경작 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 가업 소득 금액, 총 수익 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이상인 연도 경작 기간에 제외됩니다.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 가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 총 수익 금액,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3억, 제조업, 숙박, 음식은 1억 5천, 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 일 경우에 경작 기간에 해제해야 됩니다. 단면의 종합 한도는 1억입니다. 1개 가세기간 1억이고 5개 가세기간 2억입니다. 5년 안에 2억이라는 거죠. 실질과세 원칙은 뭐냐면 세법 중 과세 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합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1, 이 지분의 양도는 하나의 거래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 대금은 총 0은 0만원으로 정한 매매로서 그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만을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한 것이므로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는 이상 그 거래가 분할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 전체가 완결된 때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지 분할 이행된 각 부분에 대하여 각 양도 시기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라고 판례 사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6가지를 실수하지 않고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마 걸리겠지 해서 날 검증을 해도 또 걸리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